이념 논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독립유공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3월 1일 육군사관학교 충무관 앞에 설치되었습니다.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이 독립운동 당시 소련 공산당에 가입하고 활동을 했다는 이력을 내세우며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과 싸우며 큰 승리를 이끌었지만 당시 소련 영내에서 활동해야 했던 환경 탓에 공산당에 가입하기도 하였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경력이 흉상 이전 사유로 거론되자 여권 내부에서도 인물의 공과를 고르게 평가하지 못한 편협한 역사 인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흉상 이전이 발표되고 여권과 보훈단체가 충돌하는 모습은 국민 통합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스승님,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스승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스승님의 명쾌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을 또 냉철하게 드리면 여당을 채찍하거나 여당을 폄하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 부담이 됩니다. 여당을 지지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닙니다. 그냥 중립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정치를 바라보고 우리 민심을 바라볼 뿐이지, 여당이라고 해서 좋아하고 또 야당이라서 해서 싫어하고 이런 것도 아니며, 또 야당을 좋아하고 여당을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냉철하게 법문을 하면 듣는 분들이 자꾸 여당 편 드는 분들은 약간 여당을 이렇게 채찍하는 것처럼, 나무라는 것처럼 듣고 불쾌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고, 또 야당을 치면 야당 좋아하는 분들은 또 야당을 폄하시키나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정치적인 얘기는 가급적 안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 제가 안타까운 심정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좌파 우파가 있었고 이념 논쟁이 있었고 늘 여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부터 여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항상 여야는 공존했다. 근데 지금 현 시대처럼 극과 극으로 여야가 분리되고 이념이 막 분리되고 극과 극으로 치닫는 현상은 사실은 드문 일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진화 발전하고 우리 인기가 성장하고 지식이 갖추어질수록 이념 분쟁이 좀 없어져야 되고 국민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 시대를 보면 너무 이념 분쟁이 너무 극과 극이고 양극화 현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조건 나는 여당이 좋아, 무조건 야당이 좋아. 예를 들면 여당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나는 여당 편이라고 해서 막 그걸 그냥 긍정적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뻔히 실수가 다 보이고 방송에도 문제가 있음이 다 나타나는데도 내가 여당 편이라는 이유로 막 그걸 긍정으로 해석을 해. 또 야당을 좋아하는 분은 뻔히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 그걸 갖다가 막 이렇게 저건 다 이렇게 여당이 억압하는 거야, 여당이 잘못하는 거야 하면서 야당을 좋아하는 분들은 무조건 비호적으로 야당을 바라보고 긍정으로만 바라보더라 이거예요. 냉철하게 야당도 잘못하는 게 있으면 잘못하는구나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여당도 잘못하는 게 있으면 잘못하는구나 바라볼 줄 알아야 되거든. 그게 국민의식이잖아. 근데 지금 현 시대를 보면 국민의식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좌파 우파밖에 없는 느낌이야. 그리고 좌파는 보세요. 좌파는 우파가 잘해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또 우파는 좌파가 잘해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통탄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입니까? 저는요, 현 정부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또 야당이 잘하는 부분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지각 있는 한 사람으로서 또 이 나름대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절대 내가 너무 여당에 치우치지 않았나, 너무 야당에 치우치지 않았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너무 야당 선입견에 빠졌나, 여당 선입견에 빠졌나 한번 냉철하게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통합을 이룰 수 있지. 현재 이런 식으로 양극화적으로 나는 여당, 나는 야당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정치는 개판으로 가게 되며 전부 눈치 보는 정책을 펼치게 되며 눈치 보는 정책을 쓰게 될 뿐만 아니라 눈치 보는 정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표를 의식해서 정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그 동상, 흉상, 이제 흉상이라는 게 여기까지 동상을 흉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온몸이 나오면 동상. 아시죠? 여러분 이거 아셨나요? 자, 우리 대학교에다가 인물 이렇게 세워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전체 다리까지 온 몸을 다 이렇게 형상화를 만들어서 돌로 만들든 동으로 만들든 형상을 만들어서 인물을 세워놓으면 동상. 요까지만 만들어 놓으면 흉상. 왜 흉상이냐? 가슴 흉자를 써서 흉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흉할 흉자가 아니고 가슴 흉자 해가지고 흉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렇게 어디에다 세웠다고요? 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에 상징물로 세워놨다가 그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이걸 독립기념관으로 옮긴다든가 이런 행을 한다고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김자진 장군이라든가 홍범도 장군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목숨을 내놓고 일제치하에서 일제강점기 일제치하에서 맞서 싸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혼을 살리고 독립을 위해서 가족 가사를 다 뒤로 하고 불고가사하고 목숨을 던져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그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에 나간 겁니다. 그때 먹을 거 떼거리나 제대로 있습니까? 그냥 굶어 가면서 고구마 감자 먹어가면서 전쟁을 치루었던 거예요. 그 목숨을 걸고 그래가지고 그 봉오동 전투? 예, 봉오동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죠. 그러면 우리는 그 공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흉상을 세웠다면 현재 그 공적을 인정해주고 세웠다면 그 숭고함을 그대로 훼손하지 않고 지켜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 숭고한 업적을 지켜주는 게 맞고 자존심을 지켜주는 게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 환경에 의해서 소련 공산당에 일시적으로 가입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현재 충신이고 국가에 공을 세웠는데 과거에 그런 흔적이 있다고 해서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이렇게 동상을 옮긴다?
이건 국가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일본 놈들에게 명분을 세워주는 일이며 우리의 수치를 자꾸 알리는 겁니다. 우리는 수치가 아닌데, 제 말은 수치처럼 만드는 거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우리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데 마치 수치처럼 한 장군을 못 오가는 거란 뜻입니다. 우리는 남북 축구할 때는요, 좀 지더라도 덜 서운해요. 근데 일본하고 축구할 때는 여러분 지면 엄청 서운하죠? 아니, 솔직히 말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공산당입니까? 아니, 김정일이 편이에요? 아니잖아. 그런데도 어때요? 우리는 한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남북 축구할 때는 좀 지더라도 덜 서운해. 근데 일본하고 축구를 하다가 만약에 역전패를 당했다, 밤잠을 못 자요. 그리고 역전승을 했다, 이건 완전히 축제야, 축제. 응? 여러분은 지금 가슴에 그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명장을 갖다가 욕보이는 짓을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과거에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소련에서도 활동하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산당에 일시적으로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매국노의 짓도 아니었고, 어떤 국가를 배신한 행위도 아니었고, 역적의 행위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홍범도 장군이 매국노 역할을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냥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당에 가입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매국노도 아니고 매국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지금 들춰내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이고 우리나라 정치인이면 그런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산당에 가입한 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 예? 그냥 당일 뿐인데 매국을 한 것도 아니고. 이거 오해로 듣지 마요. 내가 뭐 북한 편드는 거 아니니까. 응? 매국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에 가입했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마치 결점이나 있는 것처럼, 마치 오점이라도 있는 것처럼 문제 삼아가지고 흉상을 옮긴다? 이건 우리 국민성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얼을 깎아내리는 행위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 경제를 일으키고 우리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게 하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고 또 우리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크게 정치력을 보여서 지도력을 보여서 경제를 일으켰다고 여러분은 믿지요? 그리고 그 공을 인정해 주지요? 여러분은 그걸 기억하면 될 뿐이지, 박정희 대통령이 청년 시절에 일본 군대에서 장교로 활동했던 걸로 박정희 대통령을 매국노 취급하면 되겠어요? 그 환경에 적응할 수밖에 없기에 일본 군복을 입고 일본 장교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8.15 광복이 열리면서, 그래 8.15 광복이 되면서 우리나라 군인 역할을 했고 우리나라 장군으로서 군인 역할을 했고 물론 혁명을 일으켰지만 나라 경제를 살렸어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도 다 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도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있고. 여러분이 박정희 대통령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 공도 있지만 과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때요? 우리는 공이 크기 때문에 과를 덮어주고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공이 70%고
때로는 공이 90%야. 이 사람의 공적이 70 내지 80 내지 90%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10%, 20%, 30% 과가 있다 하더라도 덮어주고 넘어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다수 박정희 대통령을 그래도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믿고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과거에 5.16 혁명을 일으키면서 많은 살생이 있었고, 또 일본 시대 때 장교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매국 행위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매국노 짓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인정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홍범도 장군이 매국노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공산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아가지고 폄하시키고 그 흉상을 옮긴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절대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 깨어나야 됩니다. 홍범도 장군 개인의 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국민의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행위다. 만약에 옮긴다면,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니들끼리 잘해봐 박수 칠 겁니다. 응? 그러니까 스스로 인격을 깎아내리니까, 장군을 깎아내리니까 니들끼리 잘해봐 하면서 뒷구녕으로 좋다고 박수 칠 거란 얘기예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 정치인들은. 근데 우리가 앞장서서 그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국가를 위해 싸운 장수들, 장군들, 그 선열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받들어주고 명예롭게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설령 과거에 약간의 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공이 크다면 그 공을 인정해줘야 된다. 왜? 우리 조상들이고 우리 선열들이고 우리를 지켜준 장군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바르게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과가 없습니까? 다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도 철 모를 때 과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한 게 있다. 다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잘못도 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현재 정치인들 사기친 경력도 있고 국회의원 감옥 갔다 온 사람도 많고 비리로 연루된 사람도 많고 장관들도 과거 역사들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아서 그 청문회 하면 걸려서 낙마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리고 겨우겨우 통과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과거 경력이 과연 다르냐? 다르지 못한 사람이 실제 더 많다는 겁니다. 현재 정치인, 국회의원, 장관 물론 훌륭한 분도 있지만 과거 모순된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지 못했으면서 목숨을 내던진 장군을 갖다가 욕보이면 되겠습니까? 지들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서 좋은 차 타고 비서진 데리고 금배지 달고 할 짓 다 하면서 명예를 누리고 할 짓 다 하면서 온 몸으로 나라를 위해 몸을 던져봤냐 이 말이에요. 이제 와서 그 선현들을 욕보이면 되겠냐? 이건 옳지 않다. 독립기념관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란 뜻입니다. 저는 절대 반대 입장이며 우리 국민들도 대다수 반대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장관, 국회의원 절대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여당에서 강제로 추진해가지고 그 홍범도 장군 흉상을 옮긴다? 그러면 나라에 큰 어려움이 옵니다.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적으로 목숨을 걸고 싸운 장군들은 일반 신하고 달라요. 에너지가 달라. 자존심도 다르고 영웅심도 다르고 그 귀신, 선신, 제가 말씀드리는 귀신이 됐든 선신이 됐든 그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영혼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영혼신이 질량이 다르다. 그분들이 선신이든 귀신으로 남아있든 영혼신으로 남아있든 에너지가 다르다. 그러면 그분은 나라의 유공자로 이렇게 흉상을 모셔놨다가 그분 인격을 폄하시켜가지고 그 공을 폄하시켜가지고 함부로 옮기게 되면 그 영혼신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러면 그분은 장군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죽은 영혼신들을 다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죽어서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희생을 치른 신들, 그 장수들, 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장수들, 신을 움직일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영혼신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며 큰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나라에 좋지 않은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 흉상을 옮기면 제가 예언하지만 100일에서 1년 안에 나라에 큰 걱정 근심이 온다. 빠르면 100일 안에 나타나고 늦어도 1년 안에 큰 걱정 근심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람들에게 1차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은 지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국가에 큰 어려움이 오는데 그 책임이 이걸 추진한 사람들이 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제 얘기는 개인적으로 어려워진다 이 말이 아니고 이 어려운 책임을 추진한 사람들이 질 수밖에 없어진다. 정말 무거운 얘기인데 제가 솔직하게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깨어나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정치를 바르게 봐야 됩니다. 내가 여당 편이라 해서 여당이 하는 짓은 다 옳은 거고 내가 야당 편이라 해서 야당이 하는 짓은 다 옳은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아무리 여당이 하는 짓이라도 잘못한 건 잘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걸 바르게 분별하고 바라보란 뜻입니다.